3월의 간목을 보겠습니다. 3월은 이제 임묘진, 임묘진, 봄의 끝자락에 있는 을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잘한 거겠죠. 그래서 3월의 을목은 양기유치, 뭐 낫다, 뛰어나다 또는 병이 낫다도 되고요. 그러니까 성을 치다. 양의 기운이 더욱 성해진다. 더욱 더 왕성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임묘진 다음에 봄으로 와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진토는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첫자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점점 성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나무도 위로 자랄 만큼 자라고 사오미 때는 뭐죠? 나무가 이제 옆으로 자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는 위로 자라고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죠. 위로.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성해지기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이제 더워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선계 후병 먼저 개수를 쓰고 후에 병화를 쓴다. 이런 이제 논리죠. 지금까지는 앞에 새싹일 때는 어쩌였죠? 새싹일 때는 병이 먼저였어요. 선병 그 다음에 후계였어. 그런데 먼저 이제는 개수 물이 더 많이 뜨거운 여름에 접어드는 끝자락 이제 그 봄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점점 많이 씌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여름으로 다가오니까 뭐 화는 당연히 더 있을 거고요. 어쨌든 양의 기운이 치열하니까 물을 더 많이 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이 양목, 갑목은 양목이다. 갑은 우리가 양목이고 을은 뭐죠? 음목이죠. 그래서 갑은 양목인데 춘심목성, 봄이 깊어지면서 나무가 성해진다. 요거는 이제 나무가 임묘진 때는 위로 자라고 사오미 때는 옆으로 이제 퍼진다고 보면 된다겠죠. 앞에서. 그 때문에 봄이 깊어진다는 것은 봄의 이제 끝자락이니까 뭐예요? 진월이겠죠. 진월 3월. 그러면 목이 장성해진다. 아주 왕성해진다. 그래서 뭐가 마땅하다? 마땅의, 용경금, 제억. 자, 경금을 써서 제억, 다듬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무가 이제 너무 위로 막 뻗쳐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를 금을 이용해서 다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자, 갑목은 즉 3월 달에 경금을 써서 다듬어야 된다고 했고 위로 너무 뻗어 올라오니까 을목은 위로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 뭐야 옆으로 기는 나무라든가 이게 넝꿀나무라든가 이렇게 풀 약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막 자라진 않죠. 자, 을은 음목이다. 비록 개춘 끝자락이다. 개춘이나 춘심이나 마찬가지겠죠. 봄이 깊어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봄의 끝자락에 있거나 다 진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음목이라서 그게 봄의 끝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불능, 경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자체가 음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경금을 써가지고 이 짝뚝짝뚝 잘 성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양기가 성해지면 마땅히 개수로서 영양분을 주어야 된다 또는 분리해야 된다. 영양을 줘야 된다, 뭐 물을 줘야 된다, 똑같은 게 있죠. 자윤, 뭐 촉촉하게 적셔줘야 된다. 그러니까 갑목은 막 위로 뻗어 올라가는 막 그 하늘 높이 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봄의 끝자락에 오면은 너무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금을 이용해서 싹둑 좀 재단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을목은 음의 목이라서 그렇게 막 위로 막 자라는 나무가 아니어서 이 양의 기운이 성해지면은 물이 필요한 거지 거기다 대고 충분히 자랐으니까 너는 도끼로 재단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이 음목이기 때문에 비록 봄의 끝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도끼로 쓸 게 아니라 물을 공급해주는 개수로서 이것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마땅하다. 즉 같은 목이지만 갑목과 을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죠. 자, 목이 성하면 의 마땅해요. 병화로서 설기시키거나 수로서
수로서 축척이 적셔주고 병화로서 설기시키는 거죠. 음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차, 이것은 갑을목 성질 강유지 부동야라. 자, 이것은 갑목과 을목의 성질, 갑을목의 성질의 강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것에 부동야라 같지 않음이라. 자, 갑목은 양목이라서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을목은 칡넝쿨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넝쿨, 꽃나무, 이런 거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나무는 우리 큰 숲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키 큰 나무들. 그런 것처럼 봄에 끝자락 되면 나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굉장히 커 있기 때문에 경금을 이용해서 좀 나무를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을목은 그렇게 산모의 끝자락에, 봄의 끝자락에 왔다 해서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큰 게 아니고 더 왕성하게 이게 자라야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그게 지나치면 비용화로서 설기시켜주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갑목과 을목이 그 강함과 부드러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어요? 갑목은 위로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랐으면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지만, 을목은 그렇게 쉽게 빡 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질수록 물이 더 필요하고 그게 왕성해지면 병화로서 설기시켜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도끼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짧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병양투. 자, 을목이 을목이 진월이죠. 을목이 진월인데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양쪽에 천간에 투출 두 개가 돼 있으면, 그리고 불견 기경 자, 경금을 보지 않고 기토를 보지 않으면, 자, 기토와 경금을 보지 않으면, 그쵸? 보지 않으면 옥당지객이라. 옥당이 뭐냐면 홍문관 부지학 이런 거래요. 교리, 부교리. 그래서 어떤 이제 조정의 배서다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옥당의 객이 된다. 그러면은 옥당의 손님이 되는데 그 옥당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어쨌든 중앙의 관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겸기경자, 만약에 이 기토와 경금을 보게 되면 천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평상진이다. 일반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일반인에 불과하다. 왜 그런고? 혹 일을 봉경, 자, 하나의 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불견 기자, 자, 경금을 보게 되고 기토를 안 보게 되면 역주, 이 명주의 주인은 소부기, 부도 적고 귀함도 적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을목은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있는 게 좋고 기토와 경금을 보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기토를 안 보고 경금 하나 보면은 이 두 개 보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그래도 이 기토나 경금이 없는 것보다는 더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 불현달, 다만 현달하지 못한다. 혹 다수 견기, 자, 수가 많은데 기토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 수가 많은데 기토를 보게 되면 다만 두려워해요. 뭐가 두렵냐면 고재 불재, 재주는 많으나 불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수가 뭐죠? 여기서는 수가 많으면 인성이죠. 자, 인성입니다. 수가 많으면. 근데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는 목극토 재성이죠. 제극인하죠. 제극인. 자, 우리 현대 명리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는 뭐죠? 우리가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똘똘해요. 수가 있으면 지혜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수가 인의 예지신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머리도 좋고 똘똘하고 하긴 한데 자 이때 기토가 있으면은 기토가 토극수로 눌러버리죠. 기토는 을목에 있어서 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극인 해버리니까 공부에 관심 없고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그 학생 때 재극인이 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관심 없고 주변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뭐 돈 쓰는데 뭐 밖에 가서 딴짓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우리가 사주를 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극인 해버리기 때문에 이 재주는 있으나 고재, 재주는 높으나 불재, 부재. 과거에는 극격하지 급적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할까 공 두렵다, 염려스럽다 그 말이죠. 견무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를 보게 되면 감 견딜 감자죠. 견디다. 감, 견디다. 감발, 이도. 이도는 뭐죠? 과거 시험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흔히 속된 말로 뒷구멍.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 그렇죠? 뭐 돈을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우리 고려시대 뭐 음서제 같은 것도 해당될까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발전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직역하면 견무, 무토를 보게 되면 견발, 이도. 이도로서 바라는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더 발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혹, 경기 혼잡. 경금과 기토가 혼잡돼 있으면 그리고 병계전, 병화와 개수가 없으면 즉위 합격이다. 즉위 합격이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을목에게 있어서 진월은 병화와 개수가 있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베스트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없고 여기 말한 것처럼 경금과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합격이라는 거죠. 합격이다. 그런데 을목이 병화와 있고 개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기토와 경금을 보게 되면 합격이라. 이거 뭐죠? 이거는 평상인이에요. 자, 요거는 을목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병화와 개수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가장 안 좋은 것은 병화와 개수가 없고 경금과 기토가 있어요. 그럼 경금 뭐야? 을목은 나를 그거라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기토는 내가 약한데 재성을 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인 거고 자 병화와 개수가 있긴 한데 기토와 경금이 같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 기토가 없이 경금 하나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약간 좋은 거죠. 여기에 좋은 거고 여기에 나쁜 거니까 좋은 게 두 개, 나쁜 게 하나니까 약간 좋은 거죠. 그리고 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수가 많은데 기토가 있으면은 제극인 하기 때문에 머리는 똘똘한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는 너무 눌러버리잖아요. 그렇죠? 무토는 큰 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엉뚱한 다른 길로 더 발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되죠? 자, 가장 좋은 건 뭐다? 을목이 병화와 개수와 같이 있는 게 베스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목이 병화와 개수는 없고 기토, 무토만 있을 때 요게 최악이다. 하. 요게 없이. 세 번째는 병화와 개수, 기토, 경금이 다 같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평범한 사람이다.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위에 천간이 4개인데 을목 입장에서 4개 있으면 5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대운에서 하나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화와 개수 2개가 있는데 기토가 없이 경금 하나만 있으면 자 좋은 게 2개, 나쁜 게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소부기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으면 기토로 누르기 때문에 어때요? 머리는 좋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 무토가 있으면 다른 길로 더 발달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무토는 재성이니까 뭐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3월 을목은, 자, 을목이 진월에 용상관패인, 상관패인이면 뭐죠? 상관은 뭐죠? 을목 입장에서 상관은 병화예요. 그렇죠? 패인은 뭐죠? 인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를 말하겠죠? 개수. 그래서 상관패인, 상관패인된 애들이, 상관패인된 사주들이 좀 똘똘하다고 하죠. 그래서 무재관 그리고 재성과 관이 혼잡되어 있지 않아요. 자, 재성은 뭐냐면 여기서는 기토가 되겠죠. 그리고 뭐다? 관은 뭐죠? 경금이에요. 자, 이 말은 기토나 경금이 없으면서 병화와 개수만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재관 혼잡자 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병화와 상관패인 이 상관패인 병화와 개수만 있고 무재관 혼잡 재성과 관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 옥당 청기진 옥당의 조정 관료에 청한 귀인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을이 유목, 을목은 유목,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그러한 목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뭐가? 자배, 영양분을 공급해서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불이제손. 자, 마땅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극제하는 거죠. 이 제자는 따듬는 거니까 극제를 말하면 돼요. 경금으로 극제를 하고 자, 제는 뭐냐면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용상인위기 만약에 상관과 인성을 쓰면 귀하다. 인성을 쓰면 귀하다. 상관은 병하고 인성은 개수잖아요. 그래서 상인을 쓰면 귀하다. 용재관 불이기 재성과 관성을 쓰면 귀하지 않다. 우리가 일반 사주로 말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재성과 관성이 있어야 돈도 있고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이면서도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성과 관성을 쓰면 귀하지 않고 상관과 인성을 쓰면 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물상적으로 그러니까 궁통부감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재관이 귀하지 않다. 재관을 쓰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은 안 되죠. 용계 병. 자, 개수와 병화를 쓰는 것은 불이 마땅하지 않다. 견기경 혼잡. 경금과 기토와 경금이 혼잡하여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마땅하지 않다. 어떨 때? 개수와 병화를 쓸 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병화와 개수 쓰는 게 을목의 3월 진월의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게 가장 좋고 병화 개수 없이 경금과 기토 요거만 쓰는 것이 최악이다. 그 다음에 병화 개수를 쓰는데 기토 없이 경금만 쓰면 소부기하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 유경이 무기토. 자, 을목이 있고 병화와 있고 개수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무토가 없이 기토가 없이 경금만 쓰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죠. 그럼 소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용인 화살이에요. 자, 이거는 뭐죠? 이 병화는 상관이고 개수는 인성이고 이거는 뭐죠? 관이죠. 그래서 용인 화살 인성을 써서 화살 칠살을 빼내는 거죠. 인성은 뭐죠? 개수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써서 칠살을 화해야 된다. 여기서는 경금이 칠살은 아니죠. 신금이 칠살인데 그래서 수, 불, 현달하지 못하더라도 소부, 소기, 가기 적은 부와 적은 기함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그죠? 기대해 볼 만하다. 만약에 기토가 있는데 이무경금 만약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경금이 없고 기토가 있는 거예요. 기토가 있으면 다만 공포스럽다, 당황스럽다. 고재, 불재, 재주는 뛰어나나 불재, 합격하지 못할까 두렵다. 제극인 관계로 보면 되겠죠? 즉 사수다. 수가 많게 하는데 다만 의 마땅히 무토제지, 무토가 이걸 제지하게 되면 불이 기토는 이거를 기토를 쓰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수가 많으면 뭐가 돼요? 수가 많으면은 수다 뭐가 돼요? 목부가 되잖아요. 나무가 둥둥 떠다니죠. 정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김삿갓 생각하면 될까요? 재주는 많으나 정치 없이 떠다니는 거죠. 자기 뜻과 관계없이 떠다니는 거죠. 그럴 때 수를 막아줘야죠. 뭘로? 무토로. 수가 많을 때는 뭐다? 무토로 막아야 돼. 산으로. 무토로 뭐다? 큰 산 사이에 댐을 막아서 큰 물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기토는 뭐죠? 텃밭이에요. 텃밭. 전답.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어느 정도 양은 가둘 수 있지만 많은 물은 가둘 수가 없죠. 기토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즉 못 마게 한다. 수가 많을 때는 다만 무토로서 이를 극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기토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이해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상석. 자, 뭐뭐로서 위에서 해석한 것으로서 그 말이죠. 위에서 해석한 것으로서 병계, 병화와 개수를 쓸고 그리고 이 경혹기 혼잡. 병화와 개수가 있는데 경금을 쓰거나 기토를 쓰거나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해석해 보면 위 평상인지라 평상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죠. 수다 무제 수가 많으면 무제 무토가 극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한 근이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혹시 그러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갈 뿐이다 그 말이죠. 이제 어조사 이가 있으니까 뿐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만약에 경기 병계 전현 요거는 불가능하죠. 가정이 4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운에서 하나 들어와 준다. 이 3개가 있는데 경금이 없었는데 경금에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가 되죠. 을목 입장에서는. 그럴 때 전견 모두 다 보이게 되면 어떠냐? 자, 상관 재인 혼잡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토 입장에서 경금은 뭐죠? 관이에요. 기토는 재성이에요. 병화는 상관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인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극인 하죠. 기토가 토국수예요. 그 다음에 상관이 관을 깨요. 그쵸?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관상. 자, 정관, 경금과 병화 상관이 서로 싸우고 재인, 재성, 기토가 개수와 서로 싸우게 되죠. 그걸 하게 되죠. 이렇게 혼잡이 됐으면 결단코 무엇이 된다? 합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관이 깨졌죠. 병화가 눌러버렸으니까 상관은 관을 치는 거니까. 그러면 관이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와서 인성도 깨버렸어요. 그러면 인성이 깨졌다는 거는 뭐죠? 과거 시험 합격 통지서 아니에요. 우리가 인성은 문서로 보니까 공부나 문서로 보기 때문에 공부나 문서 운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합격증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방골기지만 있는 거고 관료가 못 되고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뭐 이 정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결단코 합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